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그러니까 뻔뻔한 것도 네. 이게 약간 이렇게 조심스럽게 뻔뻔한 사람이 있고 네. 대놓고 뻔뻔한 사람이 있어서 전 담대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 저는 누굽니까 최동석 이분 대통령 심기 경호처장 아니죠? 아니고 인사처장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정말로 대통령 심기 경호처장 겸 인사처장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저기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아부를 하려면 기억날 만큼 해야 됩니다. 하늘이 내린 분 네. 또는 뭐 20년을 해도 오히려 모자랄 분. 그게 이재명 후보 때 그랬거든요. 10년, 20년을 해도 모자랄 뿐이다고. 그리고 또 이 아부의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부의 네. 정석이 또 하나 있대요. 뭐냐면 네. 둘이 있을 때 아부하는 것보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 명이 볼 때 아부를 해야 네. 진짜 그 아부의 효능감이 극대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최동석 씨 발언을 갖고 처장 발언을 갖고 정말 너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재명의 사랑도 식고 있다. 아 그래요. 좀 저희가 영상 준비한 거 보여드릴까요? 네. 야 이분 상관으로 모시고 있으면 힘들겠더라.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른 제지했다는 부분인가요? 네. 결론만? 마이크로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좀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예,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네.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나 또. 저분을 보면 딱 이런 거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햇볕에서 30분 동안 얘기한 다음에 자 끝으로 간단하게 8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네, 정말. 아무튼 저 대통령을 짜증나게 한 사람은 네. 저건 점수를 크게 깎아먹었네요. 네, 네. 아 됐고 결론만 얘기하라고 이거 아니에요? 아 됐고. 네. 네. 근데 저는 네.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그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 인사답다 생각해요. 그 이유가 내로남불입니다. 왜냐면은 타인의 정신과 육체를 가장 많이 건든 사람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거든요. 말로써 막말로써 무슨 말을 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준석 당대표를 언급했으니까 그 부분 하나 언급을 하면은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하는 2030 사람들은 지적이 완전 미달이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아니 56년생이시니까 2030이면 뭐 조카뻘인데 조카뻘에게 너 지적 수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들뻘이죠. 네,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갈라치기를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네. 타인의 육체와 정신을 건들고 있는 교육은 누가 필요한가? 네. 당연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로남불이죠. 근데 대통령이 저는 저거 보고 예. 오래 못 가겠다 생각했거든요. 예. 최동석 처장이. 예.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뭐 사과문 또 발표하면서 그냥 계속 가겠다라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아 그래서 저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짜증이 난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저렇게 하니까 아이 그럼 이렇게 한 거지. 좀 나쁘끄러워서. 그냥. 진짜로 아 이 사람 안 되겠네. 저는 그게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그러면 생각이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최동석이라는 인물을 킵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저분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저 공절 맹절 저 말 길게 하시는 죄송합니다. 꼰대 같은 느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친문 인사들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치적 즐거움을 많이 좋았던 것은 물론이라니와 앞으로도 일부 준동할지도 모르는 반명 친문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 일종의 방어선을 쳐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아부 뭐 이거는 이를테면은 이분이 이제 공직에 맞는 사람들 점수 매긴 거 보면은 이재명 96점, 추미애 78점. 이고 이 인간은 공직에는 정말 부적합하다. 시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구태 정치의 산물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김경수 마이너스 18점, 김두관 마이너스 25점, 김부겸 마이너스 37점, 김동연 마이너스 40점, 임종석 마이너스 47점, 문재인 마이너스 70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람이 만든 지수가 있어요. 역량 예. 개발 지수라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나온 거예요. 그걸로 나온 건데. 네. 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조금이라도 라이벌이 될 싹이 보이는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 뭐 50점, 70점 때리고 이제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그래도 플러스 점수를 줬네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추천했지? 최동석이라는 이름을 알았던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미 그 뭐 인사 업무를 했었던 게 두산에서 마지막으로 2006년에 끝났다고 하는데 네.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아냈지? 라는 게 이제 다 이제 그 의문이었거든요. 네. 누가 추천했냐 밝혀라 이 인사 참사에. 근데 어쩌면 그걸 밝혀내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께서 직접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유튜브를 굉장히 이제 많이 보시는 분이고 대통령도.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인재가 있었나? 이렇게 맞는 말을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인재가 있었나? 네. 근데 인사 업무였네 원래 전문가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인사혁신처장 어때? 이렇게 했을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못 자르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직접 그렇죠. 픽했다면 이거 어떻게 예. 자르겠습니까?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계속 그 끌고 가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이 어려워요. 사람 신통하네. 내가 천자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동선 인사혁신처장을 언제 끊어낼 것인가는 네.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예, 만약에 이 문제가 커져가지고 국민들이 실망한다면 아주 칼같이 끊어낼 사람이고 네.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조국 사면은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친문 세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네. 이런 점수 마이너스 70점 보고 분노했을 텐데 네. 지금 그 분노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는 친문이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윤건영 의원도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에 그대로 있으면은 정말 대통령실 앞에 가가지고 피켓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두 번 뭔가 좀 정말 모멸감을 느낀다고 모멸감을 했나요? 해놓고 예, 그냥 또 넘어가더라고요. 수위가 더 네. 낮아지더라고요. 예, 그다음 예. 발언 수위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강선우 갑질은 그건 네.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주로 또 저희 친문들을 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보수층이 보기에는 말 좀 시원하게 대리 만족되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문재인의 보통의 원천이라고 하고 모든 이러니까. 국민이 원천이라고 아니 근데 최동석 처장이 국민의힘 이제 보수 인사들도 엄청 많이 욕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욕을 하도 먹으니까 그냥 최동석 씨가 욕하는 거는 욕도 아니야. 젖어들었군요 이미. 네, 저도 스며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나 욕 먹는 건 기본이고 야 너도 욕 먹었잖아. 친문 너도 욕 먹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뭐 이런 건가요? 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네. 결국 세대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라는 네. 겁니다. 예, 결국 2030을 그냥 극우로 편단하고 너네 우리 지지 안 해? 그럼 너네 그냥 지적 수준 떨어져. 저는 그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인사처장을 하는 거에 이제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치적 파당성, 당파성이 강한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을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누굽니까? 공무원들은 정말 방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공기가 달라지지 않았어. 사실 이런 눈치를 보는 것들이 체화된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공직 사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공기 먼저 살피게 되는 것들을 더욱더 강화하는 게 아닌가. 내 이력에서 내가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혹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 했었지.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요것도 빨리 돌려갖고 이런 식으로 빨리 또 기획안을 올려야 되나?
정말 더 눈치 보게 만드는 인사혁신처장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 분 아닌가요? 전 그게 가장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인사혁신처가 실제로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곳이니까 평가 자료 같은 것들을 사실은 만들 수가 있죠. 네. 평가 자료를 만드는 방식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던 이유를 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거 없다라고 판단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비판할 때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검찰, 그러니까 정치 검찰을 프레임을 해서 했고 두 번째는 인사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걸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달라졌지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귀 딱 닫고 내 사람이니까 챙겨갈 거야.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게도 이게 계속 길어진다면 마음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저는 이제 인사 참사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제 원칙도 없고 기준도 다 무너졌고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디서 해서 어떻게 검증을 한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못지않게 더 큰 폐해는 성남 경기 라인이 인사를 이제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인사는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 보도한 대로 4강 대사가 다 비어 있는 거. 네. 이거는 우리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들을 이렇게 통상 전쟁의 와중에서 다 2달 안에 들어와라. 그래 자리 다 비워놓고 자 그래 거기까지 좋다. 그럼 빨리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를 해서. 근데 필요한 인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그냥 손 놓고 있으면서 이상한 인사들은 이제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 게다가 이제 새만금 잼버리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었던 거기에 조직위원장으로 기획에서부터 계속 그 끝까지 책임이 있었던 사람 김윤덕이라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워낙 큰 사고들이 터지니까 이거는 그냥 묻혀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강 대사가 없다라는 말이 사실 국민 삶에는 뭐 대사 있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이거 이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앞으로 저는 중요하게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저는 외교 부분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 저 조선일보 기사가 굉장히 전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일 중러의 대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다 보니 없는 게 아니라 5개월 6개월 후에 들어오세요라고 통보했으면 될 문제를 다음 달에 들어와. 뭐 18일 날 들어와. 이렇게 촉박하게 데리고 오므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 의도적 지금 공백을 진공을 만들어 버린 거란 말이죠. 이런 초유의 정말 섣부름과 진짜 이게 감정에 치우친 이런 외교적 전략 이게 결국은 통상 전쟁이랑 맞물려서 대재앙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최동석이나 뭐 이런 문제들로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게 정부로서는 오히려 저는 다행일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 거대한 허리케인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강선우 문제, 뭐 최동석, 아부꾼 좋아하네 이재명,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민심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네. 사실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네. 법치의 시스템도 붕괴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교의 시스템도 붕괴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여정이 상종 안 한다라고 또 모멸적인 표현을 했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연합 훈련을 조정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뭐 균형 외교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 의회에 엄청난 영향 미친다는 하원 외교위원장이 실용 외교, 균형 외교 한다는 얘기는 미국한테는 모욕적인 얘기다. 양다리는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제가 저 국민의힘 당원인데요. 제가 민주당도 입당했습니다. 저 양쪽에 다 잘할게요. 그러면 누가 저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우리 편이라고 누가 신뢰를 하고 누가 같이 일을 도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미국한테도 잘하고 이쪽한테도 잘하고 그 말도 안 돼. 처음부터 전제가 성립되지 않은 건데 문재인 때 똑같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친중 친북했던 거 다 알고 트럼프가 제일 가까이서 지켜보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미국 대통령인데 또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통상협상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제일 통상협상에서 지금 제일 뒤까지 밀려 있느냐? 이거는 결국 그게 배경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불신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좀 길을 들여야지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런 게 다 깔려 있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해소시켜야 그 다음 통상협상에서도 우리가 뭔가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소하는 길이 아니라 역행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전승절 참석 뭐 소통하고 있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국정원장도 자주파 뭐 반북 저기 친북파 이런 사람들 임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지금도 저 누굽니까 저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뉴욕에 가갖고 또 워싱턴에 가갖고 미국 물러가라 점령군이다. 지금 뭐 깜짝 놀라서 저 이게 진짜 잘못 나온 뉴스인 줄 알았어요. 10년 전 뉴스, 15년 전 뉴스가 다시 나온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다 보면은 저는 자칫하면은 우리나라 그 이재명 정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미의 기치를 또 다시 내거는 순간이 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통상협상이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악으로 잘못된다면 그다음에 또 미국이 현재 지금 일종의 미국은 내정 간섭 프레임들을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마가 그룹 쪽에서 계속 윤석열의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은 내정 간섭이다.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걸로 맞붙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광복은 되었으나 미국의 내정 간섭은 끊이지 않는다. 뭐 이 구호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사강 대사가 공석이다. 뭐 어느 나라 대사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 특히 이제 미국 대사를 귀환을 시켰어요. 귀국을. 근데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 대사가 그동안 해온 네트워크도 있을 테고 인맥도 그럼요.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협상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사실은 대사한 사람이 귀국을 해버리면 상당 부분 올스톱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무릅쓰고 이재명 정권은 그걸 지금 자행을 했고 최근에 말이죠. 그 오산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드론 작전에 그의 미국의 이 방공망에서 이제 사라지게 했다. 네. 그 흔적을 지워버렸다. 이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군기지를 우리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이것을 워싱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 뭐 당대표 선거는 일반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정청래하고 박찬대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최근에 중국 전승절에 가야 된다고 또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가 워싱턴에 있다고 제가 순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식. 미국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했다지.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다고 집권여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 두 사람이 목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그다음에 뉴욕을 잠깐 돌아보니까 뉴욕에는 민노총 좌파단체들이 와서 미군은 점령군이다, 학살군이다, 철수해야 된다 그러고 있지. 현직 국무총리의 형이라는 자는 뭐 촛불행동 대표라고 하는데 양키 제국주의라면서 뭐 아가리 속에 한미동맹은 미 제국주의 아가리 속에 벼가리를 집어넣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현직 국무총리의 형이다. 이런 뉴스가 워싱턴에 종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지 정말 걱정이 정말 땅이 꺼져라 해도 모자랄 만큼입니다. 80년대 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네. 주사파 운동권들이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절하고 그랬던 시절, 그 시대의 세계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류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저는 아까 이제 그 박은주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호시탐탐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반미의 촛불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는 네. 미선이 후순위 그때처럼 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또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 정권의 핵심맨은 적지 않게 포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장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이분도 뭐 서충년 운동권 출신이던데 네. 미국한테 깡패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또 얼마 전에 누구였죠? 그 무도하다. 트럼프 정부한테 무도하다. 네, 네. 그다음에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미국까지 가서 통상협상 지원한다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반 트럼프 진영의 의원 종전선언 발의했던 의원 행사에 참석하고 아니 미국이 바보입니까? 아니 우리 같아도요.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라도 그런 행동을 동맹국이라는 집권당 의원들이 한다. 그럼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통상협상을 잘해주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왜 이러느냐? 이분들은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80년대 자신들한테 꽂혔던 세계관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전 반핵 양키 구홈 이것이 정의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21세기 글로벌 질서에서 역행하는 이런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국민의힘이 막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은근히 뭔가 피싱 당하고 있는 느낌이 갑자기 그냥. 끝으로 가니까 국민의힘 네, 갔는데 네.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대통령 선거 때 토론회를 통해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에게 네. 친중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라고 그 당시 그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관세 협상하는 거는 모든 전 세계가 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지금 주요 국가들 중에서 어디가 지금 완료가 안 됐는지를 한번 보면은 중국하고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쭉 지금 악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에게 신호가 가는 것들이 좀 관세 협상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신호를 보낸 이유가 뭔가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본인들의 정치적 속셈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진보당이든 조국혁신 등 다 지금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비판할 때가 아니고 만약 비판하고 싶어도 관세 협상 끝나고 하시라. 도대체 네. 지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요. 아니 그 미국이 너무하다 비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니 중국이 그 사드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그 정말로 무도하게 그렇게 할 때 왜 그때는 한마디 왜 찍소리도 못했죠? 왜 그 비판이 늘 국민의힘 또는 미국한테는 이렇게 서리빨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중국하고 북한에는 왜 그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겁니까? 왜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까? 진짜 우리 점잖은 분이 화를 내시네요. 네. 고 대변인께서 저 정도 말씀하시면은 네. 그쪽은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우가 아니요 하는 충청도 사람 이것은 네. 경우가 아니지 네, 하는 네.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지금. 겁니다. 네. 네. 쟁하고 애뜰 날